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초콜릿이 47개 있었습니다. 아침에 17개를 먹었고 저녁에 25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 몇 개를 빼야 할까요? 남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를 먹었기 때문에 17개를 빼야겠죠? 또 25개를 빼야 됩니다. 그럼 모두 몇 개를 빼야 될까요? 42개를 빼야겠죠? 42개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42개가 나왔을까요? 17개를 빼야 되고 25개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죠? 17과 25를 더한 것이죠. 17과 25를 더한 후에 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식 47 빼기 17 빼기 25를 47 빼기 가로 17 더하기 25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초콜릿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 빼기 가로 17 더하기 25 가로 닫았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47 빼기 17 빼기 25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47개에서 17개를 먹고 25개를 먹었기 때문에 47 빼기 17 빼기 25로 해야겠지만 조금 더 복잡하기 위해서 47 빼기 가로 17 더하기 25 가로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비꼰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인이 약속한 계산 순서 1위는 괄호입니다. 괄호가 계산의 왕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를 풉니다. 괄호는 계산의 왕이죠. 첫 번째입니다. 17 더하기 25가 40입니다. 17 더하기 25를 계산해서 42로 쓰는 거죠. 47 빼기 47 빼기 그대로 쓰신 거죠. 그래서 47 빼기 42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더하기와 빼기에서 앞에 나온 걸 먼저 푼다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학년에서는 더하기 빼기에서 순서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서 먼저 나온 더하기를 풀고 빼기를 한다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과정에서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기와 빼기에서는 우선 순서가 없습니다. 무엇을 문제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시계는 괄호도 없고 곱하기도 나누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먼저 풀어도 됩니다. 저는 약간의 반기를 들겠습니다. 더하기가 먼저 나왔고 뒤에 빼기가 나왔지만 저는 빼기부터 하겠습니다. 2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8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에서는 전부 이렇게 풉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워낙 귀가 따갑게 들었던 학생들이 자유롭게 계산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방식에 얽매여 수학을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번에서는 괄호가 먼저 풀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7 나왔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7이니까 37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틀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혼합계산에서 워낙 강력하게 더하기와 빼기에서 먼저 나온 것을 먼저 푼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학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괄호도 없고 곱하기 나누기도 없는 더하기와 빼기만의 식이라면 무엇을 먼저 계산해도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일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기와 나누기의 차이입니다. 나누기 어딨죠? 빼기에 점을 안 찍었네요. 자, 점을 찍겠습니다. 이제 나누기처럼 보이시죠? 빼기가 반복되면 나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일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7에 점이 이렇게 붙은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이것은 0.7을 쓰고 또 7을 쓰고 또 7을 씁니다. 7을 계속 씁니다. 왜 계속 쓸까요? 왜 계속 쓰죠? 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계속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빼기와 또 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점을 붙이면 어떤 뜻일까요? 좀 전에 0.7의 순환소수를 기억해 하십시오. 이 점이 어떤 뜻이었죠? 계속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응입니까? 아니죠. 계속 뺀답니다. 나누기는 계속 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누기는 빼기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누기는 빼기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47에서 17개를 빼고 25개를 뺐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했죠? 한 번에 뺀다면 47하고 17과 25를 더해서 뺐죠.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17 빼고 25를 빼는데 그것을 한 번에 뺄 때는 17과 25를 더해서 가로로 묶어준 다음에 뺍니다. 나누기에 이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54 나누기 27이라는 것은 54가 있었는데 3으로 나누고 그 뒤에 9로 나눈 것인데 한 번에 나눠서 27로 나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빼기하고 닮았습니다. 단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표시할 때는 54 나누기 가로를 치고 3 곱하기 9로 쓴다는 것이죠. 빼기에서는 가로로 묶을 때 더하기가 되지만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가로 속에서 곱하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를 나누는데 두 번에 걸쳐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9로 나누고 한 번은 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9로 나누고 3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번에 나누면 27로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54 나누기 9부터 하겠습니다. 54를 9로 나누면 6이죠. 이것도 한번 할까요? 자, 54 나누기 9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누기는 빼기에 점 2개를 찍었다고 했죠? 자, 54가 있습니다. 나누기는 빼기에 점 2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계속입니다. 따라서 이 점은 계속 뺀다죠? 자, 그럼 계속 9를 빼보겠습니다. 또 뺍니다. 또 뺍니다. 몇 번 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그래서 이것이 6이 되는 것입니다. 6 나누기 3을 하겠습니다. 6 나누기 3은 뭐죠? 2입니다. 왜이죠? 계속 빼는 것입니다. 6 빼기 3. 3 나오죠? 또 뺍니다. 3을. 몇 번 뺐죠? 한 번, 두 번. 그래서 입니다. 한 번에 54 나누기 27로 쓸 거냐? 아니면 54 나누기 9. 또 뒤에 3을 한 번 더 나눠서 이렇게 나누기 2개로 쓸 거냐, 이것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수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괄호도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해도 좋고 나누기를 먼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를 먼저 하면 숫자가 커질 것이고 나누기를 먼저 하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저는 나누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 18을 고르겠습니다. 18 그리고 나누기와 9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18 나누기 9,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을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제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것은 곱하기와 2죠. 그래서 이것은 4가 됩니다. 이번에는 괄호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이 되겠죠. 3 곱하기 18이니까 54가 되겠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30년이 지나도 제 응원은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박수쳐 주십시오.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비난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 이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녀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며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려서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기분 좋지 못한 것을 현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응원하는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